2019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서원고 담당하게 된 강동욱이라고 합니다. 지금 영상 같은 경우는 1학기 중간고사 서원고 서술형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설명을 하면서 1학기 기말고사 서술형 대비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 이제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먼저 서원고는 19점 이상 배점이라고 했는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 25점 이상 시험 문제가 배점이 되었고 각 5점 정도로 나온 것으로 봐서 5문항에 5점씩 이제 평균치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의 시험 배점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고사 시험 같은 경우는 서원고가 많이 어려웠고 그 학생들이 이제 난이도에 대해서 쉬울 거라고 막연하게 예상했기 때문에 많이들 체감 난이도가 어려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문제가 나왔는지 살펴볼 것이고 지금 서술형 문제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영상은 따로 올려놓았으니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논술형 문제, 서술형 문제부터 확인을 하면은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A, B 빈칸에 들어갈 말을 요약하는 문장입니다. 서술형 문장에서 나오는 서술형 단어들, 서술형 어구들, 서술형 문법 같은 경우는 무작위로 아무런 문장이나 쓰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글의 핵심, 요지가 되는 문장을 쓴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암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주제문 또는 요약문이라고 하는 것들을 필수적으로 암기하시고 그 암기한 문장을 변형할 수 있을 것까지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문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올림포스에서 봤던 문장이고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종들이 같은 조상을 지니고 그 조상들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 코드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문장 요약을 할 때 A에 들어갈 말은 이 글의 메인 주제라고 하는 것은 everything이 어떻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연결되어 있고 관련이 있고 조상으로 묶여 있다라는 뜻으로 쓰는 related 또는 relatedness, relation 과 같은 단어를 쓰는 것이 핵심적인 표현의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 연결되어 있음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바로 지네틱 코드라고 하는 유전자 코드를 통해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단어들이 한 단어와 두 단어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이것에 대한 답은 정확히 이미 적어 놓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아무런 단어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글의 주제문은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지 어떠한 변형이 나오더라도 한글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시된 조건에 맞게 문장을 써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서술형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똑같이 마찬가지로 주어진 질문에 답하는 것인데 그 주어진 질문에 답하는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What are the purpose of training the dog? 마찬가지로 the dog를 트레이닝하는 purpose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purpose라는 자체가 목적이니만큼 이 글의 주제를 쓰는 문장이었습니다. 결국 왜 강아지를 훈련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 글이 이래서 강아지를 이렇게 훈련한다라는 부분이고 주제문을 여러분들이 쓰되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때 강조 구문을 쓰고 강조 내용의 동명사를 쓰고 하는 부분들이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외웠던 내용들을 쓰되 저렇게 어법적인 내용들을 첨가해서 문장을 조금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지 않은 게 강조 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강조하고자 하는 말만 강조 어구의 표현에 넣어주면 되는 말이라서 여러분들이 외웠던 문장을 강조 구문을 변형만 시키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강조 구문을 몰라서 틀린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죠. 아쉬운 부분입니다. 논술은 3번으로 하겠습니다. 논술은 3번 같은 경우도 지금 교과서 내용인 것을 알 수 있고 교과서 내용에서 이산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리고 주어진 단어는 enthusiasm, inspiration. 이산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단어는 열정적이고 상대방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어들을 추가해도 괜찮고 주어진 단어의 형태를 변형해도 괜찮고 단어를 한 번씩 모두 사용할 것이라는 부분이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되는 거죠. 따라서 밑에 나와 있는 보기, 빈칸을 보시면 모든 팀의 멤버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산에 의해서 영감을 받았던 것이죠. 무엇에 영감을 받았냐라고 한다면은 이산이 그 게임에 대해서 강력한 열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수업 시간에 배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영작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영작되는 내용을 암기하는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그글의 주제, 그 문단의 주제 등은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논술형 4번,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4번 같은 경우는 요약문, 주제문 쓰는 것이었고 5번 같은 경우는 어법성 판단인데 사실 어법성 판단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왔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만약에 더 많이 나왔다고 하면 시험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4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4번 문제도 마지막 문장을 완성하시오라는 것으로 봐서 it, to 부정사 구문을 쓰고 필요 단어 추가 가능, 필요 주어
단어 형태를 변형할 수 있고 모두 사용해서 배열할 것이라는 문제입니다. 이 글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변화를 우리가 불편해하고 그런 것들이 왜 그런지에 대해 설명을 하는 것인데 마지막 문장 보시면은 How much more so with significant behavior changes. 따라서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변화를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작은 변화가 불편하기 때문에 싫어한다라는 주제를 알고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변화를 하는 것이 굉장히 버겁고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이다라는 단어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단어를 보면 see, difficult, unbearable, guess, some people, change, the reason 이런 부분들을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변화를 싫어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변화가 싫어한다라는 것은 그 이유를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즉 쉽게 말한다면은 왜 우리가 변화를 싫어하는지 알 것이다 라는 말을 이런 difficult라는 단어를 써서 반대되는 부정의 표현으로 사용하게끔 유도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문장을 암기하더라도 그것의 능동, 수동 버전도 알아두시고 긍정, 부정 버전도 알아두시는 것 여러 가지 면에서 주제문을 암기하고 기억하는 것이 서술형 문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논술형 문제 같은 경우는 어법성 판단인데 B에 대한 내용은 전형적인 클리셰로서 여러분들이 수일치 문제, B에 나오는 creative reuse가 주어기 때문에 동사는 단수 형태를 쓴다라는 표현이었고요. C 같은 경우는 사물 또는 사람이 아닌 것에 대한 업사이클링이 주제였기 때문에 선호한다라기보다는 선호되어진다라는 능동 수동 문제였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이에서 나오는 위치, 관계대명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문장에 대해서 이제 that 문장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가주어, 진주어 문장을 쓰는 거, 딱 접속사 쓰임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로서 굉장히 평이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법상 판단의 경우 어디를 중점적으로 봐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었으라 생각이 되고 그런 어려움들은 여러분들이 서술형 대비를 어떻게 할 건지 또 다른 영상에서 준비되어 있으니 그 영상을 보면서 조금 도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